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챕터 10장 13번 문제 게임 이론이죠? 연습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경매 이론이 경제학자들 사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뭐 그런 거예요.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뭐 현실적인 이유와 이론적인 흥미가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이동통신 관련해서 주파수라든가 배출권, 국공채, 정부 조달, 인터넷 광고 등 막대한 가치를 가진 자원이 경매를 통해서 배분되는 사례가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굉장히 경매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1990년대 미국의 주파수 경매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옛날에는 주파수를요 그냥 n분의 1로 막 나눠줬거든. 근데 그걸 가지고 경매를 통해 가지고 경작자들이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수백억 달러의 수입을 안겨주었고 그때 뭐라고 할까? 클린턴 정부 같을 때 이게 맨날 적자만 봤었는데 흑자를 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왜 이론적인 측면에서 왜 관심을 끌게 되는가 몇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이 비대칭 정보 문제의 핵심을 다룹니다. 우리가 정보 경제학에 관심이 있는데 이 경매라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걸 경매로 합니까? 예, 그죠. 경매 본질은 자, 판매자 입장에서는 물건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치. 판매자는 이 가치를 알면은 그러면 사실 자기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과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 그 사이에서 결정하면 되는데 판매자는 자기가 내놓은 물건 골동품이라 해 볼게. 그 물건의 가치를 몰라. 그쵸? 그러니까 모르는 상황에서 사려는 사람들이 막 달려드는 거야. 사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입자는 willingness to pay만큼 돈을 지불하려고 하겠죠. 요렇게.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이 숨겨진 정보를 어떻게 이끌어내서 이 가장 원하는 사람에게 우리 경작이 뭐야? 아니,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왕이면은 가장 높은 가치를 지불하려는 사람에게 이 물건이 공급되면 자원이 바로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겠죠? 네,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지금 비대칭 정보 하에서의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게 비대칭 정보 하에서의 어떤 문제가 되고요. 요런 연구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메커니즘 디자인이다. 요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메커니즘 디자인 이렇게요. 말 그대로 디자인 설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요. 경매와 관련해서 게임 이론을 적용하기에 되게 최적인 그러한 상황입니다. 게임 이론과 게임 이론, 게임 띠오리죠. 게임 띠오리를 적용하기에 최적의 어떤 케이스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경매 같은 경우는 규칙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어떤 규칙에 따라서 또 경기자도 분명해요. 경기자, 룰, 규칙, 그에 따라서 전략이 뭐야? 입차례가 아니겠습니까?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상대방 경쟁자가 얼마의 입찰을 하는가 눈치 싸움을 많이 하잖아. 이게 숫자로 나타내고 그에 따라서 보수까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게임 이론에 필요한 딱 들어맞는 고러한 케이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누가 무엇을 거래하고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애매해, 모호해, 익명성이야. 근데 경매에서는 이게 다 규칙으로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실제 뭐 실험도 합니다. 실험을 해 가지고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일련의 여러 가지 규칙성을 찾아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실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론적으로 재밌어. 흥미있어. 흥미있는 이론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때 노벨 경제학상 받는 사람들은 다 게임 이론 전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책에도 살짝 아이디어가 있는데 수입 등가 정리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일정한 조건 하에서 경매 방식이 달라도 판매자들의 기대 수입이 같은 그러한 수입 등가 정리뿐만 아니라
승자의 저주. 내가 분명히 승자가 됐어. 근데 왠지 슬퍼. 이긴 게 아니야. 이렇게요. 여기 공통의 가치인데 지금 아무도 가치를 진정한 가치를 모른다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높은 가치를 지불하려는 사람이 이걸 얻게 돼요. 승자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뭐야? 내가 너무 과대평가를 해 가지고요. 착각을 한 거야. 이 상품에 대해서. 과대평가로 인해서 착각이죠. 착각, 착각. 그래서 과대평가한 사람이 과대평가로 이 경매 물품을 낙찰을 받았어요. 이해가시죠? 근데 이겨 놓고도 손해 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뭐 석유 시추권 같은 거 입찰 같은 거 할 때 보면 분명히 저기서 석유 많이 나올 줄 알고 내가 비싸게 주고 샀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 거야. 그리고 기업을 인수합병했는데 알고 봤더니 껍데기만 허울만 좋고 허울만 좋을 뿐이고 뭐 안에는 뭐 별 내용도 없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오케이. 자 그리고 뭐 제의 가격 입찰제 이런 것처럼 참가자가 거짓말할 유인을 없애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 비대칭 정보 하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뭐였습니까? 공공재도 그렇고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지 않을 그런 유인들이 있는데 오히려 제의 가격 입찰제 그러니까 내가 가격을 써낸 다음에 사실 돈 내는 거는 1 등이 아니라 2등 두 번째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 금액에 맞춰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말할 필요가 없이 내가 진실로 자신의 뭔가 입찰 가격 써낼 때 뻥치지 않고 그럴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시장의 어떤 효율성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경매 이론은 그래서 뭐 비클리서부터 해 가지고요. 뭐 밀그럼, 윌슨 요런 사람들 많은 이론들이 노벨상에 또 받는 데 기여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